새아빠는 단순한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려고 해도 다소 귀찮은 절차를 거쳐서 아들과의 이 관계를 소명을 해야 됐고, 보통 친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이라던가 입학 및 전학 수속, 수술 동의 같은 권리를 일절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혼과 재혼을 비교적 편견 없이 보고 있고, 이혼 숙려 캠프나 돌싱글즈 같은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 재혼하면서 상대방이 데려온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엄마 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자녀의 성과 새아빠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와 새아빠는 서류상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처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자녀와 새아빠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엄마가 데려온 자녀와 새아빠가 데려온 자녀가 서로 성이 달라서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하거나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본 변경까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재혼 가정이었는데 엄마가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이 새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아빠가 원래부터도 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방치했는데, 이혼한 이후부터 약 5년 동안 아들을 단 한 번도 면접 교섭하지 않고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아빠가 이 아들이랑 잘 놀아주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아빠는 단순한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려고 해도 다소 귀찮은 절차를 거쳐서 아들과의 이 관계를 소명을 해야 됐고, 보통 친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이라던가 입학 및 전학 수속, 수술 동의 같은 권리를 일절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많이 상심하자 엄마와 새아빠는 고민 끝에 새아빠가 아들을 친양자 입양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입양과는 다릅니다. 우선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둘째,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혼 가정에서 이 모의 자녀를 계부가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1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셋째,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친부와 자녀가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실질적인 자녀 양육을 계부가 하고 있는 경우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이외에 계부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던가 신용상태, 경제활동 여부 등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양자 입양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입양되기 전에 형성하고 있던 친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서 이 새아빠가 아들을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 아들과 원래 친아빠 사이의 부자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그 사이의 상속권 또한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새아빠 사이에 새롭게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친양자 입양은 아들과 새아빠 사이의 혈연관계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보니 친양자 입양을 한 채로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와 새아빠 사이의 부자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새아빠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와 새아빠가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 파양은 안 되고 반드시 재판상 파양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한데, 이 재판상 파양도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일반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와 친부모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부모와의 관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자녀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양 또한 친양자 파양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엄마와 새아빠가 혼인신고를 마친 지 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친아빠는 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아들의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줄지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정법원에다가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하면서 친아빠가 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이 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주는지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고, 친아빠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양육비를 주거나 면접 교섭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 새아빠가 그동안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이 아들의 행사에 참석한 사진, 새아빠와 아들 사이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친양자 입양은 애초의 입양 요건도 엄격하고 파양 요건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재혼했으니까 친양자 입양을 하겠다는 정도로 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 자녀와 새아빠와의 관계, 이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